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UX 리서치 도입 방법 이라는 주제로 UX 디자인 세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기쁘네요. 오늘 페이페이 프리마 개발 과정에서 겪은 내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뿐 아니라 다른 인지니어, 다른 직종분들도 많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어 자료인데요. 일본어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쪽 QR 코드를 읽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야후 재팬 주식회사의 타지마 가호라고 합니다. 평소는 페이페이 프리너 UI UX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디자인팀의 매니저, 서비스 전체 디자인 책임자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밖에서 일반 사단법인 디자인쉽에 소속돼 컨퍼런스라든지 디자인 스쿨 운영을 하면서 디자인 업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업으로 여러 크고 작은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페이페이 프리마를 소개합니다. 페이페이 프리마는 C2C 프리마켓 서비스입니다. 페이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고 판매 대금을 페이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앱, 웹, 페이페이 상에서의 미니 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프리마는 그 편성인데요. 2019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iOS, 안드로이드 앱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는 웹이나 페이페이 미니 앱을 제공한 다음 지금은 조조타운이나 웨어 등 외부와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구글 플레이 베스트 오브 2020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릴리스 3년 만에 누적 1,500 다운로드를 넘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페이페이 프리마에서 어떻게 UX 리서치 문화를 조성하고 제품 개발로 연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X 리서치를 도입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프로덕트 개발 때 어떤 UX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페이페이 프리마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UX 리서치는 무엇인가, 페이페이 프리마의 개발 흐름과 과제를 말씀드린 뒤에 로열티 조사 그리고 페르소나 책정이라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콘텐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X 리서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타이틀이 되는데 UX 리서치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인데요. UX 리서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전제로서는 UX 디자인 수법의 하나입니다. 가설을 검증하고 반복함으로써 유저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라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유저에게 더 좋은 서비스나 체험을 제공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리서치한 것을 어떻게 유저에게 좋은 체험으로서 전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은 목적에 맞게 다양한 조사를 조합합니다. 예를 들면 정성 조사라면 인터뷰라든지 유저빌리티 테스트, 정량 조사라면 설문조사 등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조사의 목적에 맞게 어떤 방법이 최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실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 유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가 잘 떠오르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갑작스럽게 했냐 하면 UX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터뷰란 결국 한 사람 의견 아니야? 비즈니스에 유저 조사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리서치 해본 분은 이런 말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역시 이런 말을 들으면 UX 리서치를 할 때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UX 리서치라는 것은 조사 A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그 비용에 맞는 그 효과, 그 이상의 효과 A를 직접적인 효과를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실적으로 조사와 효과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하나의 조사가 두 개의 작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조사가 한 가지 효과를 낳을 수도 있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왔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양 검토를 하고 있을 때 그러고 보니 반년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 화제에 대해서 유저가 사용하기 힘들었다 그런 말이 있었지 뜻밖의 그런 곳에서 도움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대1 조사와 효과의 관계를 기대해버리면 그 아웃풋 결과물만 선행되어서 조사의 우선도가 올라가지가 않죠. 필요할 때만 조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가성비가 좋고 기간이 짧은 그런 조사만 진행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일정한 효과를 본 듯한 감각은 나오죠. 하지만 여러 서비스 전체에서 볼 때는 유저 해상도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또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의 유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감이 드시나요? 또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알려고 하시나요? 친구나 가족이라면은 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말할 기회가 많고 또 최근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겠죠. 이거는 뭐 유저 리서치, UX 리서치, 유저 리서치 같은 방식입니다. 친구나 가족에 대해서 알 때 마찬가지로 UX 리서치를 반복함으로써 유저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유저 해상도가 올라가면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전체를 포함한 포괄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 그런 시점에서 리서치를 생각하면 가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가치의 실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식으로는 UX 리서치가 이루어지는 문화 자체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각이 좀 무뎌지고 말죠.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UX 리서치 문화를 조성해서 제품 개발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페이 프리마 개발 흐름과 함께 UX 리서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체제, 흐름 이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페이페이 프리마 개발 체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iOS, 안드로이드 웹, 프론트 엔지니어, SRE 등등 크게 직종별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능 개발 쪽으로 프로젝트의 필요에 대해서 어사인합니다. 릴리스는 2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흐름인데요. 과제 정의, 기능 사양 정의, 정보 설계, UI 디자인, 개발, QA, 릴리스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순서입니다. 디자이너는 주로 이 과제 정의, 기능 사양 정의, 정보 설계의 단계에서 유저에게 가치가 있는 기능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다른 관계자분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엔 정보 설계, UI 디자인, 개발, QA 이런 부분에서 릴리스 단계에서는 피부와 디자인을 하고 프로덕트 매니저는 엔지니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런 개발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디자인 면에서 과제를 느꼈기 때문에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유저상과 해결책의 퀘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체제나 흐름 보신 것처럼 다양한 역할이나 직종, 입장의 사람들이 함께 개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입장이나 역할에 따라 유저에 대한 해상도나 시점이 달라지죠.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유저에게 뭘 주고 싶었지 하는 그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떨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관계 개발 멤버 전원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기능 개발에 유저의 목소리를 다 도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시간은 유한하죠.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은 본말 전도가 되죠. 유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기분 그리고 유저에게 빨리 제공하고 싶은 기분 이 두 기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두 가지 사람과 시간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당시에는 그 UX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UX 리서치 전담이 아니라 통상적인 개발 업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패턴 아웃풋이 선행되어서 조사의 우선순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조사를 한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조직이 확대되고 어느 때인가 우연히도 UX 리소스가 생겼고 관심을 가진 동료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UX 리서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큰 어프로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UX 리서치 문화를 조성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스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유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능 개발 사이클과는 그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일정 주기로 UX 리서치를 실시해서 타이밍이 맞으면 기능 개발 사이클로 넣어서 반영하고 유저에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흐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그 정기적인 UX 리서치 안에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 조사로 기존 유저의 페르소나 책정 그리고 정량 조사로는 로열티 조사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정량 뿐만 아니라 양쪽에서 조사를 하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 유저의 페르소나 책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페르소나 왜 만드는가 그 얘기인데요. 역시 출품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이 두 입장의 유저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저 상이 비대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떨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공통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기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개발 멤버 전원이 공통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유저의 페르소나를 만들자 하는 그런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 리서치의 흐름입니다만 페이페이 프리마의 기존 유저들에게 이용 실태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에서 얻은 정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페르소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서 외주를 해서 출품 구입자 각각 5명씩 유저를 초빙해서 본인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정성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절차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시험자 서브젝트들끼리 누가 닮았는지를 그룹핑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라 축을 만들어서 그리고 서브젝트를 마핑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브젝트들끼리 그룹핑합니다. 실제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부분이 이겁니다. 축을 보시면 쿠폰 캠페인 때 사용하고 싶다. 그거 신경 쓰지 않다도 있고 출품이 메인이다. 그리고 구입한다. 그런 구입하는 것이 메인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라든지 프리마에서 돈 벌고 싶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라든지 페이페이 프리마의 만족도가 높다라든지 낮다라든지 이러한 X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붙여서 그룹핑했습니다. 그룹핑한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면 이 녹취 기록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발화를 그룹핑했습니다. 그 서브젝트 것을 모두 모여서 그러니까 세면분이면 세면분의 그 녹취록을 모아서 관련성이 있는 발화를 그룹핑했습니다. 그룹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연결해서 가시화했습니다. 이렇게 가시화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상품 단가가 높은 상품을 메인으로 매매하고 있으며 구입하더라도 구입하는 것도 프리마 서비스에서 싸게 구입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 그런 분이라면 가능하면 수수료도 싼 것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손에 쥐는 돈이 그 수입금이 늘리면 많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페르소나화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페르소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저렴하게 거래하고 싶은 취미가 많은 회사원이란 페르소나입니다. 가치 맵을 정리하면 돈을 벌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상품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는 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도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페이 참 굉장히 리얼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읽어드리면 페이페이 프리마는 제일 수수료가 싸다고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유저가 적어서 찾는 물건이 별로 없거나 잘 안 팔리는 점이 불만이 되고 있다. 자기가 팔고 싶은 상품이 가급적 빨리 나가기를 원하니까 여러 프리마 앱을 통해서 동시에 출품하고 많은 사람들 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메르카리는 잘 팔리지만 수수료가 비싸서 가능하면 제일 수수료가 작은 페이페이에서 팔면 좋겠다. 프리마 앱을 매일 열어서 출품한 것이 나갔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행동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스토리가 리얼하게 나옵니다. 또 페르소나 이외에도 아까 가시화된 그 발화 녹음의 맵도 추상화를 해서 밸류 맵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 연락은 최소한으로 끝내고 싶다. 페이페이 프리마는 가격 협상이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중간에 가로채는 걱정이 없다라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어서 편하다라든지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이 페르소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이미지하고 앱을 검색한다.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페르소나는 키워드 검색을 주로 찾는다라든지 이러한 이미지 상품을 먼저 이미지하고 있다라는 행동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을 한다라는 관계성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건드릴 때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 맵, 밸류 맵도 보면서 페르소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기가 정말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브젝트를 그룹핑했을 때 세 개 패턴으로 분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페르소나를 세 개 만들었습니다. 아까 소개한 페르소나 이외에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써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출품 페르소나를 하나, 그리고 찾는 물건을 쿠폰 등으로 되도록 싸게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구입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페르소나 완성이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페르소나는 역시 만들면 다 끝이 아닙니다. 왜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닌가 하면 역시 만든 페르소나 자체를 정의를 했다. 뭐 그러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면 다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페르소나는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입니다만 역시 평소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되돌아보는 타이밍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평소 사양서가 있는데요. 개발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뭐 이런 사양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 사양이라든지 과제 정의 그 포맷에 페르소나를 추가해서 페르소나 A가 뭐 사고 싶은 것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프로 차트를 추가했습니다. 포맷 하나에 추가를 한 것만인데 이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서마리를 해보면 외부 유저의 이용 실태를 인터뷰하고 거기서 얻은 정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작성했습니다. 또 개발 프로의 페르소나를 확인하는 타이밍을 만들어서 페르소나의 정착을 도모했습니다. 네, 나머지 시간으로 두 가지의 나머지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 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로열티 조사를 왜 했냐면 먼저 NPS라는 지표를 페이페이 프리마에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NPS라고 뭔가 하면 서비스에 대한 신뢰, 애착 같은 고객 로열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간만에 뭐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질문을 보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이 서비스를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하는 가능성을 10점 만점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질문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리고 뭐 7, 8이 중립자 그리고 뭐 추천이 9, 10점. 뭐 이것이 늘어나면 서비스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유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뭐 그런 지표가 됩니다. 페이페이 프리마도 이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 전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데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해서 어떻게 하면 NPS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리 로열티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기법을 바탕으로 좀 해봤습니다. 정점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3계층으로 구조화를 해서 뭐 정량화해서 그리고 터치포인트마다 계측을 하고 로열티를 가시화한다. 이 순서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계층화를 했는지 설명하며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심리 로열티를 분해하기 위해서 터치포인트마다 분해를 했습니다. 거기 터치포인트에 거기에 연결되는 두 가지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항목으로 뭐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체험 그것이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라는 체험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항목화해서 앙케이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 뭐 계층화입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NPS에 대해서는 페이페이 프리마를 친구, 동료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을 10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만족도는 이런 식으로 터치포인트마다의 만족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상품을 출품 완료되기까지에 대한 항목 대해 뭐 만족, 어느 정도 만족, 약간 만족, 불만 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평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체험의 항목이 됩니다. 여기는 가설을 멤버들로 한번 내려봤는데요. 이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입력을 중간에 포기하고 출품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상품명, 카테고리, 브랜드, 상품 설명이 자동 입력되어 편리했다라든지 가진 물건 리스트에서 출품하는 것이 편리했다. 바코드 상품이 편리했다. 영상 출품이 편리, 가격을 안 붙이고 출품하는 가격 막힘 기능이 편리하다. 카테고리 설정이 복잡했다. 배송 방법이 적어서 불편했다. 타당한 가격을 몰랐다. 뭐 몇 가지 체험을 체크리스트 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제로 앙케이트 항목을 매핑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핑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두 가지 장소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왼쪽 위쪽이 전체 NPS가 낮아서 타치포인트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항목,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이것을 오른쪽 상단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입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것이 핑크색, 파란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부분, 이것이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로열티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터치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하나 그 안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출품인데요. 실제로는 출품에 대해서는 편리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출품 항목이 좀 불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항목이라는 것이 포인트로 좀 리스트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자동 입력한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포지티브한 자동 입력이 포지티브 체험으로 선택하신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네거티브 체험에 그것을 활용해서 입력 코스트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배송에 대해서입니다. 실제로 개선책으로서 올라온 뭐 배송 관련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사전에 있었던 개선책을 우선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약해보면 한 일을 요약하면 이 로열티 이야기를 좀 서머리를 해보면 3계층으로 구조화, 정량화해서 터치 포인트마다 계측을 하고 그리고 정점 관측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매핑을 하고 어디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개선책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에 실제로 우선도를 검토하는 데에 뭐 재료로 판단하는 재료로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좀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페이페이 프리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리서치할 수 있는 형태로
리서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UX 리서치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문화 자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제가 뭐 많이 발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지마님 감사합니다. 이번부터는 플러스톡 시간입니다. 질문자를 모시고 질문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플러스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마크를 눌러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번 질문자는 라인의 사이토 요스케 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이토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비즈 디자인 팀에 일하는 디자이너 사이토 요스케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지마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친구나 가족을 아는 것 그리고 유저를 아는 것 그것은 반복해서 어프로치 해야 된다. 기억에 남아진다. 그리고 UX 서치의 효과를 바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거 검토하고 또 이게 언젠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기업 데이터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UX 리서치 이런 부분들은 에 있어서의 과제로 유저상 그리고 해결책에 괴리가 있다. 그래서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서치 문화를 조성한다 하는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개 제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UX 리서치 주변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당초 상황 왜냐하면 그때 조직 확대의 기기에 그때 조직 확대될 때 이게 찬스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UX 리서치를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사 결정이 빨랐는데요. 그런 행동력이 있는 조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 아주 그때부터 그 전부터 기회를 노리다가 그런 조직 확장 때 찬스를 잡았는가 그랬는가 아니면은 그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바로 이렇게 뛰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부터 그런 조직으로서는 그 필요성으로서 어떤 과제로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 반년, 1년 전부터 그 프로덕트 개발을 개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되는 문화였죠. 거기에 대해서 유저의 목소리라든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과제감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의사결정자, 스테이크홀더 그런 분들에게 계속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 내가 엄청 노력해야 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망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에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을 딱 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준비는 했죠. 하지만 그게 계획적으로 이 타이밍에 하자
하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때가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 이게 잘 됐다, 이게 딱 맞았다라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동료분들도 그때 이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슬랙에 하들 채널 있죠. 거기 보시면은 프로덕트 멤버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채널 등에 중계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라디오 감각으로 아나운서를 인터뷰로 들어오고 그런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자주 들어오고 이번 리서치도 새롭게 도와주는 멤버들이 있었고 또 엔지니어 같은 분도 스스로 본인이 인터뷰를 하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저의 흥미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 있는 그런 부분도 넓혀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넓혔습니다. 이거 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그분들도 저희들도 포습하거나 뭐 이것도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션을 취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행동력이 있는 분이시네요. 조직도 그렇죠. 제가 생각해 맞았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리서치를 한다.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한다. 근데 이게 지장이 없다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통상적인 업무와 병행해서 할 텐데 코스트네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정성 조사라면요 조직 내에서 말할 때 크다면 유저를 회사로 부를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일이 필요하죠. 3개월, 또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정량조사 같은 경우는 3, 4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 4개월 사이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돌발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그때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라면 많을 경우는 매월 하고 있죠. 조직 전체로 본다면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떻게 리소스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매니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위치를 제가 좀 이용하면서 또 안건별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능 개발에 대해서 기능 개발 관련해서 리소스도 확보를 하고 리서치 하는 이것도 업무다. 이건 뭐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래서 20% 예산 따자 뭐 이런 거 그래서 20% 시간을 만들자 뭐 이런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 디자이너에서 이 타임에서 디자이너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해주는 그 멤버들 업무량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섬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를 본인들이 하실 때 인터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도신문 같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방법, 행동 관찰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점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첫 번째 처음 할 때는 있겠죠. 그때 여러분 모두 본인이 좀 이야기를 잘 못한다라든지 좀 사람들과 뭐 어울리는 뭐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하다든지 그것을 좀 장애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못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질문의 종류를 그
그런 서랍을 많이 준비해 놓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오픈 퀘션이기 때문에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그 질문을 하면 또 뭐 대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A, 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거기에 끼워 넣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 감각으로는 퍼즐처럼 뭐 그런 수식처럼 처음에는 질문에 서랍을 많이 늘리고 그것을 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조합시켜 나가는가 그런 경험을 쌓아가면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뭐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을 좀 구경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앙케이트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 뭐 이메일로도 자주 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앙케이트에 대답하는 척하고 한번 참가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견학을 부탁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기회를 잡고 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페 프리마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익숙하게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타지마 상하고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라든지 말투라든지 굉장히 리렉스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소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질도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UX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기 전하고 후, 뭐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좋았던 점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페페 프리마도 정말 지금 아직 과정에 있다고 드릴 수 있는데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뭐 그런 영향이라 하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대화에 끼면서 뭐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젝트 매니저 엔지니어들이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기능 개발에서도 인터뷰 유저빌리티 테스트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그쪽에서 해주시는 경우도 꺼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을 만들 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저 인터뷰 그 유저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네요. 뭐 그렇게 말했네요.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유저 인터뷰를 그 인터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한 번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런 상황 만들기가 어렵고 늘 가까이에 그런 소재가 있으면 그것을 느끼면서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그 매출에 연결되거나 플러스 효과를 확대하는 데 연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역시 좀 긴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정말 좋은 선순환을 이루고 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아직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만약에 한 유저의 대답으로 동찰적인 그 회답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동찰이라는 그것을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 좀 그겁니다만 그 굉장히 그 전곡을 찔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깨우치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다면 n = 1이 되는 대답이 아니라 뭐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이야기 같은 것을 다른 유저들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그 스토리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한다든지 어떤 포인트로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이 있는데요. 네. 그 페이페이 프리마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그것을 수집하고 있고요. 네, 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뭐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고 실제로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거나 뭐 이런 인터뷰에서는 뭐 정선 조사라 할까요? 정선 데이터하고 정량 데이터를 그것을 곱하기 해 보고 연결해 보고 그것이 진정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전달했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 괜찮을까요? 네, 하나 정도. 예.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데이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데이터의 수집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구글 아나리틱스인가요? 그런 툴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툴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데이터의 세션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인 사례, 야프 재팬인가요? Z홀딩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을 것입니다. Z홀딩스에서는 그런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고 있을 거고요. 타브로우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페이페이 프리마도 런치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뭐 못하는 버튼의 로그 자체가 뭐 없다, 취득할 수 없다든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씩 로그를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로그를 필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로그를 주입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데이터를 섭취하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로그를 섭취하는 방법이 잘 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것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개발의 사양의 시점에서 그거 어떤 데 필요한지 그런 것을 또 뭐 토론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야프 재팬 안에서 독자적으로 뭐 그 로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전 회사 본부 회사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